안녕하세요. 디지털 피닉스입니다. 2022년 2월 21일 암호화폐 종합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국내입니다. 하나금융 클럽원 센터장이 제2의 네이버와 카카오 암호화폐 분야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병국 하나금융 클럽원 센터장이 최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제2의 네이버와 카카오가 암호화폐 금융 분야에서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코인에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거래소와 코인은 크립토 파이낸스에서 가장 작은 시장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난해 캐나다와 미국의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상장됐는데 암호화폐를 활용한 금융 상품이 출시되면서 관련 상품을 거래하는 자산 운용 시장도 확대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급진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크립토 파이낸스를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성패가 갈릴 것이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올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카이어가 투자한 NFT의 가치평가 모델을 만든 NFT 뱅크가 대표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클로버는 하나은행이 지난해 6월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출시한 프리미엄 자산관리 브랜드입니다. 내용이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금융 클로버 센터장이 제2의 국내의 네이버와 카카오 정도 급이 나오려면 반드시 암호화폐 금융 분야에서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암호화폐를 포함하지 않으면 이런 혁신적인 발전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은 나오기 힘들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소식은 인도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가 21일 인도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디지털 루피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은 4월 시작되는 2023년 회계 연도에 CBDC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에서 CBDC를 발행하는데 그 기반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죠. 다음 소식은 국내 대기업의 34%가 블록체인이나 NFT에 집중 투자를 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인 국내 대기업 3곳 중 한 곳은 디지털 전환을 위해 블록체인과 대체불가 토큰 NFT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법인 EY한영의 EY 컨설팅은 21일 국내 기업 최고 경영자와 임원 31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진행한 2022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에 소속된 응답자 66%가 향후 2년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집중 투자할 분야로 인공지능 AI를 꼽았고 다음으로 34%가 블록체인 및 NFT를 택했습니다. 또한 EY 컨설팅은 대기업 대부분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클라우드 전환과 보안 구축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투자 관심을 메타버스 및 NFT 등 신기술로 옮겼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하인 기업들 모두 합친 조사 결과를 보면 집중 투자할 분야로 AI가 61%, 그 다음이 메타버스 48%, 클라우드 36%, 블록체인 NFT 등이 26%를 이었답니다. 지난해 같은 질문에서 3, 4위를 차지했던 사물 인터넷과 로보틱스의 순위는 하락한 대신 그 자리를 메타버스와 NFT가 차지했다는 발표입니다. 다음 소식은 캐나다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빈 크립토가 캐나다 정부가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비상사태법을 발동하자 국민들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나가고 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자, 이것이 극심하게
더 악화된다면 뱅크런으로 이어지겠죠. 뱅크런의 결과는 어느 정도 경제 붕괴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죠. 이와 관련 영국 경제 전문 기자 제임스 메일빌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 은행 내 자금 이동 관련 그래프를 게시하며 캐나다 은행에서 막대한 양의 자금이 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빈 크립토는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발동한 비상사태법은 정부가 법원의 명령 없이 자체적으로 특정인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거나 암호화폐 월렛을 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제재 대상 일반인을 범법자로 규정할 수 있으며 범법자로 분류된 자는 테러리스트로 간주돼 향후 고용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지금 사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한 국가의 총리가 비상사태법을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하고 일반인을 범법자로도 만들 수 있고 또 그 범법자를 테러리스트로 간주를 할 수도 있답니다. 이것이 지금 캐나다에서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이렇게 시대를 거스르는 행동들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영국의 코미디언이 캐나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유명 코미디언 러셀 브랜드가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발동한 비상사태법은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비상사태법은 캐나다를 보다 폭력적인 곳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트럭 운전사들의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한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시위자들은 본인들이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 항의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비상사태법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전쟁 발발이 아닌 경우에 발동할 수 없다고, 나는 음모론자들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앙 집권화된 권력은 일반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반대 트럭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비상사태법을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경찰은 시위 참여 트럭 운전사 후원 관련 34개의 암호화폐 월렛과 은행 계좌를 동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자, 얼마나 캐나다 총리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폭력적입니까? 이런 코로나19에 관해서 시위를 할 수가 있죠. 왜 못하겠습니까? 정책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가 없으면 이렇게 국회에 얘기를 하거나 또 시민들이 이런 시위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폭력적인 시위도 아니고.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제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사태법도 이렇게 발동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행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계좌를 동결시키고 하는 이런 행동은요, 조금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미국 로펌 호건&호건의 파트너 제레미 호건이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SEC는 리플사와의 소송에서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최근 업로드한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제레미 호건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발언한 윌리엄 힌만 전 SEC 기업금융국장의 연설에 주목하면서 해당 연설은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의 연방증권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대중에게 알리고 있으며, 실제로 SEC의 규정은 윌리엄 힌먼의 공개 발언을 SEC 기업금융국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면서 힌먼의 발언이 개인의 입장이라는 SEC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리플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SEC가 윌리엄 힌만의 연설문 초안이 담긴 이메일을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 리플사는 지금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격에도 나타나고요. 전체적인 뉴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